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입니까? 기동민 의원입니다. 김봉현한테 수천만 원 돈 받은 이상호 우리 당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혁진 누구 특보였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습니다. 에스크베리타스 거기에 사내 이사로 있었던 자도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습니다. 여러분, 옵티머스가 복합기 대금 납품해 주는 거 우리 당 대표입니까? 이낙연입니다. 근데 왜 우리 당이 옵티머스하고 관련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옵티머스가 왜 사기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옵티머스는 일단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대신 사겠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채권 양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도로공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승낙을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렇게 이게 수조 원 단계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사지, 누가 뭐 위험성이 되게 높은 그런 상품, 파생 상품 같은 게 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옵티머스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그거를 팔고 있는 금융기관 관계자들 자체도 그게 이렇게 수천억 단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건데, 라임은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삼 농사를 하는데 인삼 농사에 당신이 투자를 하면 내가 3개월 뒤에 수익을 건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삼은 6년에서 7년 정도 농사를 해야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수익을 뽑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기인 겁니다. 그거는 그 뒤에 들어오는 후발 투자자의 돈을 그대로 메꿔주겠다. 즉, 처음부터 폰지 사기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라임이라는 것은 아예 본질적으로 상품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게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공모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사모펀드는 원래 정말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높은 위험성 있는 상품을 니네끼리 니네 책임하에 한번 선수들끼리 한번 붙어봐라 라고 만든 게 사모펀드인데, 이거를 그냥 국민을 상대로 이거는 정말 안전해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걸 팔아치운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품이 팔리고 있는데도 그걸 알고서도 금융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났을 때 금융감독원과 금감위는 이 사실을 덮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장관이 돼서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검찰개혁하겠다고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이 라임과 옵티머스의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구를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옵티머스를 덮었고 야당과 검찰이 라임 김봉현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입니까? 기동민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과 검찰이 향응을 제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봉현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간 의원들은 그럼 김봉현 똘만입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김봉현이하고 같이 해외여행 갔습니까? 아닙니다. 김봉현한테 수천만 원 돈 받은 이상호
우리 당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옵티머스 거는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옵티머스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만들었던 이혁진 누구 특보였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습니다.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거기에 사내 이사로 있었던 자도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옵티머스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옵티머스가 복합기 대금 납품해 주는 거 우리 당 대표입니까? 이낙연입니다. 근데 왜 우리 당이 옵티머스하고 관련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옵티머스 건을 보면은 페이프 컴퍼니가 있고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프 컴퍼니와 자금이 흘러가는 저수지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청와대 행정관 이진아, 그리고 이진아의 남편 윤석호입니다. 실제로 이진아는 옵티머스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부터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총장 보고 조직폭력배다, 윤서방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폭이 개입이 돼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옵티머스의 자회사인 해덕파워웨이고 해덕파워웨이의 사내이사가 이진아입니다. 조직폭력배도 관련돼 있고 정권도 관련돼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향응 접대는 검찰과 바로 우리가 받았다, 우리 당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이야기 다 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김봉현님 말 다 믿어주겠습니다. 국민들 다 믿어줄 테니까 김봉현님 말에 의하면 야당도 개입돼 있고 검찰도 개입돼 있고 여당도 개입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강기정 수석이 5천만 원 받은 거, 그거는 그 이야기할 때는 사기꾼이고 야당한테 향응 접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의인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김봉현이 말 그대로 다 가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검찰도 아니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공수처도 아니고 지금 당장 특검을 만들어서 야당이 잘못했으면 야당도 책임을 지고 검찰이 잘못했으면 검찰도 책임을 져야죠.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공수처 이야기가 나옵니까?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 작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로 수사지휘를 또 내렸습니다. 그 수사지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바로 라임 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거기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게 발견이 되었었는데 그게 여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담긴 문건인데 그 문건을 총장에게까지 보고하지 않고 묵살하고 뭉갰던 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을 수사지휘해야지 왜 그나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말했듯이 라임 김봉현과 추미애 장관이 원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이성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뭉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문건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 관계자들은 전부 지금 실종되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갈 길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십시다. 과거에 노무현 특검, 철도공사 사할린 유전 특검, 이용호 게이트 특검 모두
권력층의 비호가 있다는 의혹만 가지고, 그리고 검찰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만 가지고 만들어졌던 특검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 옵티머스하고 라임은 정말 바로 핵심 정치권의, 여권의, 그리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이루어져서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저 피해자들, 국민들, 그분들의 원한, 그리고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뭉개는 자, 그리고 특검을 방해하는 자, 공수처 설치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옵티머스 라임 사기의 주범입니다, 여러분.